죽은 줄 알았던 마서린이 살아서 돌아왔어요. 그것도 그냥 돌아온 게 아니에요. 본인을 죽이려 했던 채화영 앞에, 그리고 드림그룹 전 직원들이 지켜보는 로비 한가운데 서서 손에는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들고요. 그리고 그 결과지에 담긴 내용이 이번 회차 가장 큰 폭탄이었어요. 강백호가 채화영의 친아들이라는 거. 그러니까 30년 동안 서로 물고 뜯으며 복수를 외쳤던 두 사람이 사실은 엄마와 아들이었다는 거잖아요. 이 드라마 진짜 장난 아닙니다. 이번 회차는 강백호가 주도권을 쥐는 장면으로 시작해요. 백호는 채화영의 알리바이를 조용히 하지만 집요하게 파고들고 있었거든요. 그가 노린 건 이강혁이었어요. 채화영의 신복이자 오른팔인 이 남자 30년을 한 사람 곁에서 살아온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미세하게 흔들리기 시작하거든요. 백호는 기지국 수신 기록이라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들이밀면서 이강혁을 압박해요. 마서린이 죽던 날 채화영이 정말 마사지숍에 있었는지를 물어보는 방식이었는데요. 이강혁의 반응이 딱 거기서 균열이 나요. 당황하면서 말을 바꾸거든요. 처음엔 확신 있게 대답하다가 백호가 구체적인 수치를 들이대자 착각했다는 말로 후퇴하는 거예요. 이 사람 거짓말에 이미 익숙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거짓말이 처음으로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게 이번 회차의 핵심 포인트예요. 백호는 이 대화를 녹음해뒀어요. 법적 증거로 쓰기엔 부족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걸 얻게 되는데요. 채화영과 이강혁 사이에 대포폰이 존재한다는 사실이에요. 두 사람이 공식 채널 바깥에서 은밀히 소통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게 단순한 공모의 증거를 넘어서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우리가 알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복잡하다는 걸 암시하는 복선이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이강혁의 내면이 조금씩 노출되기 시작해요. 이 사람 단순히 채화영의 충성스러운 조력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30년 전에 아이를 죽었다고 속이고 다른 곳으로 입양 보냈다는 사실이 이번에 밝혀지는데 그 선택을 한 이유가 뭐였을까를 생각하면 이강혁이라는 인물이 완전히 다르게 보여요. 그는 채화영의 명령을 따른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자기가 판단해서 채화영 몰래 움직인 거거든요. 채화영이 곁에서 지켜보면서 쌓인 뭔가가 있었던 거죠. 죄책감인지 감정인지 아니면 또 다른 계산인지 그걸 이번 회차에서 완전히 드러내진 않아요. 하지만 서린이를 차마 그냥 둘 수 없었다는 뉘앙스의 고백이 나오는 순간 이 인물이 얼마나 오랫동안 혼자서 짊어져 왔던 게 있는지가 느껴지더라고요. 이번 회차에서 가장 통쾌하면서도 가장 잔인했던 장면은 단연 정숙희의 복수 퍼포먼스예요. 인도 거물 투자자 알리 회장으로 완벽하게 변장한 정숙희가 채화영 앞에 나타나요. 드림그룹의 거액 투자를 논의하는 자리였는데요. 이게 함정이었어요. 채화영은 그걸 눈치채지 못하고 아들 강준호까지 배석시킨 채 계약 테이블에 앉아요. 여기서 정숙희의 작전이 얼마나 치밀했냐면 단순히 망신을 주려는 게 아니었어요. 채화영이 스스로 무릎을 꿇게 만드는 구조를 짠 거예요. 오너 리스크라는 명분을 내세워서 투자 계약을 무기로 채화영을 벼랑 끝까지 밀어붙이거든요. 그 결과 채화영은 알리 회장 앞에서 구두를 벗고 뺨을 맞고 바닥에 무릎을 꿇어요. 아들 강준호가 바로 옆에서 그 장면을 다 보는 상황에서요. 오장미가 준호에게 던지는 말이 이 장면의 핵심 메시지였는데요. 내 엄마가 지금 당하는 게 우리 엄마가 채 대표 때문에 매일 당해온 일이야. 이 한마디가 복수의 맥락을 완벽하게 설명해줘요. 그냥 감정적으로 뺨 때리는 게 아니라 이건 30년치 고통을 눈앞에서 되갚아주는 거예요. 근데 강준호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 장면이 너무 잔인한 것도 사실이에요. 이 청년은 어머니가 해온 일들을 완전히 다 알진 못하거든요. 어머니가 저지른 일들의 무게를 지금 이 순간 온몸으로 뒤집어 쓰는 거잖아요. 그 굴욕감이 어디로 향할지가 앞으로 이 캐릭터의 분기점이 될 것 같아요. 채화영은 계약을 마친 뒤에야 알리 회장의 눈빛이 정숙희와 똑같다는 걸 알아채요. 그래서 숙소로 쳐들어가는데 이미 정숙희는 대역을 앉혀두고 사라진 뒤에요. 이 한방에서 정숙희의 치밀함이 얼마나 대단한지가 또 드러나는 거죠. 분노에 허덕이는 채화영을 여유롭게 한 발 앞서서 빠져나가는 그 여유. 복수는 계획한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라는 걸 이번 장면이 잘 보여줬어요.
여기서 잠깐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지금 눌러주세요. 다음 회차 리뷰도 바로 받아보실 수 있어요. 이번 회차에서 금두꺼비가 단순한 소품이 아니라 이 드라마 전체의 열쇠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채화영이 이강혁에게 묻는 장면이 나와요. 과거 마대창 회장에게 받았던 가문의 문양이 새겨진 금두꺼비 2마리 중에 1마리가 사라졌다는 건데 사실 그 1마리는 강백호가 보육원에 들어올 때 쥐고 있던 거거든요. 이걸 알고 있는 이강혁이 채화영에게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져요. 만약 마동석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죽지 않고 살아있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질문 하나가 채화영의 표정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동시에 시청자들한테는 엄청난 정보를 던져주는 거예요. 채화영은 30년 전 아이를 낳았고 그 아이는 죽었다고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살아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 앞에서 괴로워한다는 게 그 감정이 뭔지 여러분은 어떻게 읽으셨어요? 죄책감인지 두려움인지 아니면 뭔가 다른 감정인지 저는 계속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한 영자가 남편 강남봉에게 백호의 금두꺼비를 보여주며 친부모를 찾아주자고 하는 장면도 나오는데요. 이 두 사람은 백호의 양부모 역할을 해온 인물들이에요. 그 금두꺼비를 보고 강남봉의 표정이 굳는 게 이 사람도 뭔가 알고 있는 거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리고 강백호가 마 회장의 서재에서 동일한 두꺼비 문양을 발견하는 장면. 이 장면이 정말 소름이었어요. 자기 손 안에 있던 물건이 자신이 그토록 복수하고 싶었던 마대창 가문의 것이라는 걸 알게 되는 순간이잖아요. 그리고 마대창 회장은 이건 죽은 내 아들 동석이의 물건이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는데 그 순간 백호의 눈시울이 붉어지는 게 화면에 다 잡혀요. 이번 회차의 클라이맥스는 단연 마서린의 등장이에요.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이 살아서 돌아오는 장면은 드라마에서 수도 없이 나오는 클리셰이기는 한데 이번에는 그 타이밍과 방식이 달랐어요. 채화영이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 준호가 어머니의 굴욕 앞에서 어쩔 줄 모르는 순간, 그리고 이강혁이 신복을 시켜 임양아를 찾기 시작하는 은밀한 움직임이 시작된 순간에 문이 열려요. 휠체어를 탄 마서린이 정숙희와 오장미의 호의를 받으며 들어오는 거예요. 채화영이 귀신이야라는 뉘앙스로 비명에 가까운 말을 뱉는데 그게 단순한 놀람이 아니에요. 이 여자는 마서린이 수술실에서 죽는 걸 직접 확인했다고 믿었거든요. 그 믿음 위에서 이후의 모든 계획을 세웠던 거니까 서린의 등장은 채화영의 30년 계획 전체가 한순간에 붕괴될 수 있다는 신호예요. 이강혁이 조용히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사망 진단서를 조작하고 비밀리에 치료했다는 것 채화영이 수술실에서 서린을 숨지게 만들려 했다는 걸 알고 있었고 차마 그냥 볼 수 없어서 움직였다는 거잖아요. 이 장면에서 이강혁은 처음으로 채화영 앞에서 고개를 숙이지 않아요. 배신이라기보다 30년간 억눌렀던 뭔가가 터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마서린이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던지는 순간이 진짜 최고조예요. 강백호는 마동석 아버님의 아들이 아니야. 그리고 채화영, 당신이 30년 전에 낳아서 버린 아이가 바로 강백호야. 이 한 문장이 이 드라마 전체의 판을 뒤집어요. 강백호는 자신이 그토록 증오했던 채화영의 친아들이었고 강준호는 자신의 친형제라는 걸 알게 되는 거고 채화영은 이강혁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가 백호였다는 걸 그 자리에서 처음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장면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감정이 드셨나요? 저는 솔직히 충격보다 먼저 든 감정이 허무함이었어요. 복수를 위해 달려온 강백호가 자신의 가장 큰 원수가 친어머니라는 걸 알게 되는 순간 그 감정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드라마적으로 완벽한 반전이지만 캐릭터 입장에서는 가장 잔인한 결말이기도 하거든요. 채화영이라는 인물을 이번 회차 기준으로 다시 해석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여자는 지금까지 완벽한 악역처럼 그려져 왔어요. 마서린을 죽이려 했고 드림그룹을 빼앗았고 수십 년을 거짓과 공모 위에 살아왔죠. 근데 이번 회차에서 조금 다른 층위가 보이거든요. 채화영은 이강혁에게 아이에 대해 물을 때 괴로워한다고 나와요. 단순히 당황한 게 아니라 괴로움이라는 감정이에요. 30년 전 아이를 버렸고 그 아이가 죽었다고 알고 살았는데 살아있을 수도 있다는 말 앞에서 괴로워한다는 건 이 여자 안에 완전히 죽지 않은 뭔가가 있다는 거잖아요. 죄책감이든 모성이든.
근데 그게 이강혁과의 관계를 더 복잡하게 만들어요. 이강혁은 30년간 채화영 옆에 있으면서 그녀가 낳은 아이를 살려서 입양 보냈어요. 그리고 그 아이를 은밀히 찾기 시작하는데 이게 채화영을 위한 선택인지 아니면 이강혁 자신의 감정 때문인지가 모호하거든요. 대포폰이라는 증거가 암시하듯 이 두 사람 사이에는 공모 이상의 뭔가가 있어요. 30년을 함께 비밀을 지켜온 두 사람 사이에 쌓인 감정의 무게가 이번 회차에서 처음으로 균열로 나타난 거고요. 채화영이 배신을 알고 이강혁의 덜미를 잡으며 하는 말도 그냥 분노가 아니에요. 내 아들이 살아있다고 한 게 너랑 나 사이의 아이가 백호였단 말이야. 라는 말에 담긴 감정은 배신감이라기보다 충격에 가까워 보이거든요. 이 여자도 몰랐던 거예요, 진짜로. 그러니까 채화영은 이번 순간에 복수당하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30년간 자신도 속아온 사람이기도 한 거예요. 강백호는 이 드라마에서 가장 비극적인 위치에 있는 인물이에요. 보육원 출신으로 아무것도 없이 시작해서 자신의 불행한 삶의 원인을 드림그룹과 채화영에게서 찾고 복수를 결심했던 사람이거든요. 그 복수가 이제 막 구체적인 형태를 갖춰가고 있는 시점에 채화영이 자신의 친어머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거잖아요. 이 반전이 단순히 충격적인 애로 끝날 장면이 아닌 이유가 있어요. 강백호가 보육원에서부터 지니고 온 금두꺼비는 사실 채화영이 낳은 아이임을 증명하는 유품이었어요. 그 물건을 손에 쥐고 살아온 30년이 결국 자신의 정체성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마대창 회장이 그 두꺼비를 보고 손을 떨며 내 죽은 아들 동석이의 물건이라고 말하는 순간 백호는 자기 손에 있는 게 뭔지를 처음으로 진지하게 마주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더 있는데요. 유전자 검사 결과 백호는 마동석의 아들이 아니에요. 채화영과 이강혁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예요. 그렇다면 마대창 회장이 동석이의 물건이라고 한 금두꺼비가 어떻게 백호한테 있게 된 건지 이 부분이 아직 완전히 설명이 안 됐어요. 앞으로 풀어야 할 수수께끼가 여기에 남아있는 거예요. 강백호가 채화영의 아들이라는 게 밝혀지는 순간 이 캐릭터가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가 이 드라마의 남은 이야기를 결정할 것 같아요. 복수를 계속할 건지 아니면 그 분노가 다른 방향으로 굴절될 건지. 강준호는 이번 회차에서 가장 많은 걸 잃은 사람이에요. 어머니가 굴욕당하는 걸 눈앞에서 봤고 그 복수가 정당한 이유에서 비롯됐다는 오장미의 말을 들었고 그리고 마지막엔 자신에게 이복 형제가 생겼다는 충격까지 받거든요. 근데 준호라는 인물이 흥미로운 건 이 모든 걸 겪으면서도 방향을 못 잡고 있다는 거예요. 어머니 편도 아니고 오장미 편도 아니고 백호 편도 아니에요. 그냥 모든 진실이 동시에 터지면서 정신을 못 차리는 상태인 거죠. 이 캐릭터가 앞으로 어느 쪽으로 서느냐가 남은 회차의 큰 변수가 될 것 같아요. 어머니에 대한 분노가 쌓이고 있다는 게 이번 회차에서 분명히 보이거든요. 오장미가 내 엄마가 당하는 걸 보면서 느끼는 게 없냐고 했을 때 준호가 분노하면서도 완전히 부정하지 못했잖아요. 그 감정이 씨앗이 될 것 같아요. 이 드라마가 특이한 건 복수를 하는 사람과 복수를 당하는 사람이 계속 바뀐다는 거예요. 처음엔 채화영이 마서린과 정숙희 가족을 파멸시키는 가해자였어요. 그 다음엔 정숙희와 오장미가 복수를 준비하면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위치가 뒤바뀌었죠. 강백호는 자신의 불행한 삶의 원인을 찾아서 복수를 결심했고요. 근데 이번에 밝혀진 것들을 정리해보면 이 모든 갈등의 출발점이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채화영이 아이를 낳고 버렸고 이강혁이 그 아이를 살려 입양 보냈고 마대창 가문의 유품이 그 아이와 함께 흘러다녔어요. 누군가 의도한 게 아니라 30년 전의 선택들이 지금 이 모든 사람들의 삶에 연결돼 있는 거예요. 그 구조가 이 드라마를 단순한 복수극이 아니라 업보 드라마로 만드는 것 같아요. 아무도 무고하지 않고 아무도 완전한 피해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게 시청자를 계속 붙잡는 힘이기도 하고요. 자, 여기서부터는 이건 제 개인적인 예측인데요. 이번 회차에서 던진 복선들을 기반으로 두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해봤어요. 강백호가 채화영의 친아들이라는 게 밝혀졌을 때 이 캐릭터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가 핵심이에요.
이번 회차에서 말도 안 되라며 주저앉는 장면이 나오는데 저는 다음 회차에서 백호가 이 사실을 일단 부정하는 방향으로 갈 것 같아요. 감당이 안 되니까요. 그리고 그 부정의 방식이 복수를 더 격렬하게 밀어붙이는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요. 채화영이 내 어머니라는 게 사실이라 해도 내 삶을 망쳐놓은 건 변하지 않는다는 논리로 자신을 다잡으려 할 것 같거든요. 근거는 이강혁의 행동 패턴이에요. 이강혁은 이미 백호를 지키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잖아요. 마서린을 살린 것도 채화영의 계획에서 이탈한 거고 아이를 살려서 임양 보낸 것도 그래요. 이 사람이 이번에 정체를 고백한 이상 앞으로 백호 편에 서는 장면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게 백호가 채화영과 맞서는 데 있어서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고요. 채화영은 이 시나리오에서 완전히 고립돼요. 이강혁도 등을 돌렸고 준호도 흔들리고 있고 아들이라고 밝혀진 백호는 여전히 자신에게 적대적이에요. 가장 강력한 악역이 가장 철저하게 무너지는 구조인데 이게 현실화된다면 후반부가 채화영의 마지막 발악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건 조금 더 파격적인 예측인데요. 이건 제 개인적인 예측인데요. 강준호가 이번 회차에서 받은 충격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어머니가 복수당하는 걸 봤고 자신에게 이복 형제가 있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이 상황에서 준호가 가장 충격을 받은 장면이 어머니가 로비 바닥에서 오열하는 장면이 아니라 오장미가 우리 엄마가 채 대표 때문에 매일 당해온 일이라고 했을 때라고 생각해요. 그 말이 준호를 처음으로 어머니 편에서 벗어나게 만든 균열이 될 수 있거든요. 어머니가 한 일들의 무게를 직접 감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준호가 오장미와 손잡는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요. 두 사람은 이 드라마에서 계속 긴장 관계에 있었지만 공통의 목적이 생기는 순간 연대는 언제든 가능하거든요. 어머니를 법적으로 처벌받게 만드는 것. 그게 채화영을 진짜로 끝장낼 수 있는 방법이고 준호가 그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이 시나리오에서 채화영은 자신의 아들에게 배신당하는 결말을 맞이해요. 어쩌면 그게 이 드라마가 설계한 가장 잔인한 복수일 수도 있고요. 자, 이제 다음 회차를 기다리면서 가장 궁금한 질문 하나만 남겨볼게요. 채화영의 친아들이라는 걸 알게 된 강백호 이 사람이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채화영에게 손을 내밀까요? 아니면 어머니라는 이름보다 원수라는 감정이 더 커서 끝까지 맞서는 쪽을 선택할까요? 30년의 복수와 30년의 혈연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왔을 때 강백호는 어느 쪽 손을 잡을까요? 다음 화가 이 드라마의 진짜 시작일지도 몰라요.